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3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녹화를 하다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업로드를 안 하려다가 또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목소리 안 좋은 거 느껴지시죠?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해야죠. 땡이 많이 부렸으니까 해야지. 자, JP모건 출시임박한 CME 코인 옵션 시장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코인 옵션 시간이 네. 지난달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에 이어 내놓은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 그쵸?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부 이제 정부에 있는 그리고 제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반등에 대한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는 잘라주고 지금은 뭐 사든지 말든지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파셔고 다시 지금 가격도 그때보다 낮은 가격이고 추가 매매를 다시 재도전을 할지 말지 지금 대단타시는 분들 그걸 고민하고 있으실 거고 물리신 분들은 수량을 조금 늘리고 인출을 조금 하셔서 좀 마음 편하게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상당히 권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죠? 비트코인 등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 죽이고 싶죠, 그죠? 자, 다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한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세금을 내는 게 맞아. 근데 이 세금 내는 부분을 우리가 뭐 그 뭐죠? 그 복권에 준하는 그런 세금을 매길 것이냐, 증권에 준하는 그런 세금을 매길 것이냐, 혹은 그 세금이나 그 수수료 부분 거래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좀 내잖아요. 그 수수료의 원천징수의 의무에 대한 수수료를 낼 것이냐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일 좋겠죠. 내가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런 이번에 좀 시장이 좋아져서 좀 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20% 30% 낸다고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처럼 우리 거래에 대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그 거래소에서 주설점 걷어가서 그거를 이제 세금을 내주는 그런 바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트코인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뭡니까 이게? 네. 넘어갈게요. 뉴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포크가 있다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 날짜 하루 전에는 물량을 좀 줄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드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하루 전에는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공식처럼 돼 있어서 그저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네. 우리 기더콜 매수시장이 꽤 오래전에 났을 거야, 그죠? 자,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맨날 상태가 안 좋다 그러고 맞죠? 강한쌤이랑 짝자는 언제 컨디션 좋노?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안 했다고 하면 때릴 거야. 분명히 며칠 안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잘라주시고 여기서 다시 사든지 말든지 그거는 니 알아서 해라. 그쵸?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과거에 물려 있으신 분들 여기서 수량을 맞춰놓고 남은 부분 인출을 한번 하셔라 그랬어요. 인출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과 안 해보신 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오늘 제 좀 구독자님이랑 농담이 아니라 한 7, 8시간 통화한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좀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으시는 분이라서 어쩌면 전형적인 모범 개미, 착하고 순하고 열심히 살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아주 큰 손실을 겪으면서 심리관리가 안 돼서 무너진 상태. 노골적으로 시장을 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사정을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겠고,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희망을 또 가지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보람은 찾는데 힘들긴 하네요. 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원금이라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내가 이 돈으로 새롭게 뭔가를 해야지 라고 했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수익이 나서 그것을 인출해 본 사람과 인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요. 단타도 쳐본 사람이 잘 칩니다. 어디까지 갈 거다 예상한다, 뭐 얼마까지 갈 거다 예상한다,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언제 했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의 손실을 봤어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하니까 계좌가 녹아나가더라고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짜증만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래야 이 사람이 뭘 보고 샀는지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동이 어느 정도 종가를 마무리를 하고 한 번 정도 더 갈 가능성과 이탈할 가능성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요. 요거를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한다고. 1,050만원. 자, 또 말이 참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럼 1,050만원 간다는 말이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은 본인 머리를 한 대 때리세요, 지금. 이거 여기서 1,050만원을 목표로 사고 매수를 하고 노릴 겁니까? 네, 노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1,050만원 간다는 말이냐? 네가 맞췄네 틀렸네? 시황쟁이들 욕하지 마세요. 손절 어디 거실고 1,050만원 전후까지 노리실 겁니까? 그 생각 했으면 괜찮습니다. 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턱대고 사라 팔아라는 말을 못하죠. 그죠? 제가 공식적인 시황으로 이제 이 부분 하락은 여기서 손절 한번 나갔고 여기서는 팔으라 그랬고, 그죠? 이 손절 한번 나간 게 최근 시황인데 제가 요 파동을 보고 여기서 먹고 있어 쬐거든요. 그리고
이 파동을 보면서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먼저 볼지 여기를 먼저 볼지 어디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되게 괜찮은 신호긴 한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다가 딴지 거실 분들 그 날짜 돌려보시면 정답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지면은 단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랬죠. 이때 매수할 수 있다고. 거래 들어오지 않느냐. 지금 차례 사는 게 낫다고. 그죠? 이때도 지금 사보라고. 근데 이때 제가 반등을 하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을 높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럴 수 있지.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 자, 근데 한쌤이 매수 시향을 낸 적이 있었죠. P까지 보여드렸어요. 공개방이나 분명 유튜브 방송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매수가가 체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까지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이때요. 그 말인즉슨 이 파동 확인을 하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이때는 예상을 한 거죠. 상승할 것이다. 내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했지만 그 매수가는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체결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서 이 파동이 깨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는 공방용이에요. 공방에서 했었어요. 요 사이도 폐지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눈치 빠신 분 여기 샀더라고. 여기 샀더라고. 여기서 요 자리에 샀더라고. 돌파하면서 가능한 구간이잖아요. 충분히. 그쵸? 거래량 증가했고, 이 파동 너무 이쁘고, 이 파동 참 예쁘고, 조정 충분히 잘 뽑아줬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파시는 게 좋습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갖다 대면서 1대1이 925만원 정도 자리가 되고요. 138.2%가 970만원 정도, 그리고 최고 한 1100만원 정도, 1010만원 정도까지 보여지는데, 지금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리신 분들도 파셔도 됩니다 라고 예상을 했던 구간이에요. 예상이 가능한 구간인 이거라는 거죠. 뭘 보고? 얘를 보고. 오늘자 강좌도 지금 거의 뭐 유료 공부 수준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일 자정이 지나면, 오늘 자정이 지나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공부방에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공부방 계시는 분들한테만. 죄송합니다. 저희 성실히 봐주시는 분들은 아침에 바로 딱 보시거든요. 이걸 보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상승 목표 금액은 얘를 보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금은 몰라, 나는 또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다시피 보조지표들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4시간 볼린저 밴드는 일단 상승하고 있지만 이 추세에 대해서는 깨졌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추세가 하나 설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 번째 추세가 하나 설정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요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중 반등 바로써. 그리고 여기는 또 뭐다? 잘라줄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말씀 안 드렸죠. 이더를 이쯤 자리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사서 요만큼 여기서 팔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제가 팔았던 자리쯤 되더라고요. 2번 먹었으니까 뭐 기다릴 수 있겠지. 그리고 저는 뭐 과거에 손실 났던 거 다 메꾸었고, 이제 뭐
이더가 물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금 대비는 수익 중이고요. 그 수익 나서 이더리움 다시 한번 덤볐다가 거기서 손실 난 건 좀 손실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려나? 그런 상태입니다. 원금 대비는 이득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먹었던 걸 오바이트 다 했다가 그걸 어느 정도 만회해서 수익으로 마감시켜 놓은 상태고요. 요 자리 뭔 소리 하려고 세지? 행설수는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뚫잖아요. 뚫으면 뚫는 파동 분석하시고 재매수를 노리던지, 뚫을 때 쫓아가진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돌파 매수도 가능한 흐름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돌파 매수 가능한 흐름입니다 라고 말을 안 했어요. 제 정확한 기억에, 제가 기억력이 좀 했던 말 기억력도 좋은 편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이 파동이 깨지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830만원의 매수는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어련히 알아들으셨겠지. 그냥 가야 된다고. 그냥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공방에 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추가를 노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는 노리지 않고 여기는 다소 위험한 포인트로 판단을 하고 지금 거래도 줄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봉의 흐름상 새로운 추세, 작은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추세가 하나 잡힐 가능성은 있어요. 이 정도까지죠. 자, 1050만원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손절은 어디까지 저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 에서는 크게 욕심은 저는 안 부릴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노리겠습니다. 이쯤 어딘가에서 완연한 리버셜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제가 이 파동 분석을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갈 거 생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흐름상은 좋은 흐름이에요.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이런 의문대를 돌파를 하고 옆구리 돌파를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양운이 형성이 되고, 이 볼린저 밴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면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는 우리가 봄의 상승에 전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소파동 534의 포럼은 다소 조금 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갈 거라는 말씀도 그때 드렸을 겁니다. 기억 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거래 뚫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신기하죠. 자, 얼마까지 갔냐 예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비트를 살 거냐 말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별로 안 맛있어 보여요. 야, 먹을래? 그럼 손절가가 어딘데? 손절가 몰라? 여기 손절 줄래? 여기 손절 줄래?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파동은 패스. 관심을 두고 있는 알트코인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다소 그렇고, SV는 관심 있게 좀 봐달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어. 종목이요. 예상했냐? 이렇게 터질 걸 예상했냐라고 질문하면 No,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이런 거 예상 못해요. 저는 운이 좋은 거겠지.
저는 이런 걸 예상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당히 사셨다면 남아있는 물량으로 즐기고 계시겠죠. 다 팔았으면 뭐 어쩌라고. 그건 네 팔자지. 나는 SV를 여기에서 SV 조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증거 자료는 유튜브에 있겠죠. 저는 이 종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SV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오면 좋겠네요. 거기 오면 나도 좀 사보려고. 그럼 아니면 그냥 잘 가라.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잘 탈출시켜드리고 SV에 좀 가가지고 또 여기 물리신 사람들 조금 탈출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제 표현 잘 들으세요? 네,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오스 관심을 두고 이제 리플부터 할까요? 리플을 자, 그때 딱 댓글이 생각이 나는데, 야, 너 이거 알았다면서 왜 이거 안 했냐? 저는 당시에 이더리움을 하고 있었어요. 굳이 리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이유가 없었죠. 리플이 좋은 씩씩한 모습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은 175원을 당장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할 거냐? 그냥 리플은 그렇게 지금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게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좀 있는데, 이더? 이더는 이제 맛없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져주고 여기서 출발하면 리플을 다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리플은 325원 이 자리를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설명이 되시나요? 네. 재미없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듣지 않을 겁니다. 여기 가면 이 파동을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의 파동을 내가 잘못 분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오차를 인정하고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자리.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뭐 밀린다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액션을 취하든지 말든지. 자, 이오스는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목균형표 옆구리를 완전히 뚫었어요. 이렇게 뚫고 가는 종목은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이 양원대랑 만날 때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연중 최고 목표치는 7,500원 전후가 돼요. 잘 들으세요. 올 연중 최대 목표치예요. 올 거다? 아닙니다. 오면 대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올 한 해 최대 목표치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오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눌림목에 살지, 지금 살지 그런 것들은 조금 결정을 내야 되겠지만 저는 눌림목을 잡는 스타일이니 눌림목을 좀 보고 하락파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이오스도 이때쯤이었나? 이오스도 생방송하면서 이 되돌림이 얼마니까 이오스도 조금 관심 가져주셔도 괜찮겠다. 지금은 알트코인 뭔들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최근의 생방송 시황이에요.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입니다. 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트론이 이오스보다 좀 못하다 그래요. 이오스가 트론보다 좀 낫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네. 트론은 출발 안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손절이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트론 좋아하시는 분들 살짝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손절가 알아서 정하시고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다 찍어드리면은 봉사활동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얘기만 할까요? 이돈도 봐야지, 그지? 이더는 파동이 조금 깨졌어요. 그래서 이더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이 반등파가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을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쉬워요. 이더클이 움직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봐야 되죠. 참 이더클 봐야 되겠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희 공부방 시황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하드포크 호재 때문에 움직인데요. 자, 호재고 뭐고 나발이고 가네. 왜 언제 매수를 노리는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까요? 글쎄 저는 이 정도? 그러면 이게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게 나올 거라고 보냐? 글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먹을래 말래? 난 안 먹을래. 그게 정답이에요. 저한테는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서 도전해볼래?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해볼게. 이렇게 저한테는 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말 하려고 이렇게 차트를 컨 게 아니가. 어쨌든 지금 이더는 이 볼린저 밴드 상승선을 쭉 타면서 보조지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전략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깨지기 전까지는요. 보통 이런 모습일 때는 여기가 보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만약 얘가 나오면 여기서 다 파시면 됩니다. 다 얘가 나오면 뭐처럼요? 리플처럼요. 리플처럼요. 이게 나오면 여기서 답하시면 됩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답할 필요 없습니다. 남은 물량은 꾸준히 들고 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락과 확인될 때까지. 자, 분할 매도, 일부 매도 하실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샀으니까, 그지? 억울하신 분, 네,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서 샀으니까 이건 이제 CL님 픽으로 나간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픽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은 중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만 나갔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저희 그렇게까지 막 얼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잠깐 머릿속이 또 멍해지네. 매수가 나가 있는 상태니까, 매수가 워낙 좋은 상태니까 전량 매도할 필요가 없고 분할 매도 했으면 일정 부분은 하락파 확인될 때까지는 버텨보는 겁니다. 왜? 이제 음운을 고치고 양운을 만들어서 상승하고 싶어 하는 걸요. 굳이 지금 전량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상승에 대해서
노려볼 흐름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이게 상승 시나리오. 거래만 들어오면 될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더클이 그렇게 움직여서 이더리움도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더리움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나 차트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질 흐름은 아닙니다. 조금 약해요 아직은요. 그죠? 네, 하락을 그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유지하고 있다가 위로 한번 툭 터져주고 19만원 정도를 한번 봐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한번 먹었거든. 여기서 먹고 사서 이만큼 먹고 여기서 사서 이만큼 더 먹고 두 파동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매매 기록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개수가 적어서 개수는 좀 가릴 겁니다. 사고 팔았던 기록은 보여드릴 테니까 개인톡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거고. 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는 920만원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920만원 전후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흐름에서 알트코인 순환매, 작은 순환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트는 크게 안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살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은 저는 글쎄요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저점이 높아진 흐름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장 크게 이탈되지는 않겠지만, 그죠? 턱 이렇게 해서 여기 빠지게 되면 뭐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모습을 좀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하다가 좀 행보를 좀 하다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죠. 방송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한 주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